자, 세포 분열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자,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장에 자라는 거죠. 생장에 관여하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 자손을 잇는 생식에 관여하는 감수 분열이 있습니다. 감수 분열은 다른 말로 이제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 만드는 분열이 감수 분열이고, 일반적인 생장에 관여하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세포 분열은 한 개가 일단 두 개로 그냥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맨 처음 세포를 모세포라고 합니다. 모세포. 자, 모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딸세포를 만들어요. 딸세포. 자, 하나가 두 개가 됐죠. 만들어진 딸세포는 처음은 크기는 조금 작아요. 근데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숫자는 똑같아요. 모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뭐 46개라면은 요 딸세포의 염색체 숫자도 똑같이 46개입니다. 얘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딸세포들도 똑같이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분열 초기에, 분열이 끝나고 나면 그때 크기만 살짝 작아요. 그래서 이 간기 때 분열하지 않는 시기, 간기 때 다시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맨 처음에 모세포만큼 이제 커지고 나면 또 얘가 이제 하나의 모세포가 돼서 또 분열을 합니다. 또 딸세포를 만들죠.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언제까지? 어느 정도 생장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분열을 계속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는 분열 전 간기에, 일단 분열하기 전 시기를 간기라고 합니다. 간기. 노는 게 아니고 분열에 대비하는 시기예요. 자, 유전 물질을 복제, DNA 복제합니다. DNA 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합성도 합니다.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단백질 합성도 하고. 자, 이렇게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고요. 분열이 시작이 되면 요 핵이죠. 요 핵이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핵분열이 시작이 되고, 핵분열을 하게 되고, 핵분열이 끝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세포질 분열도 하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핵분열 얘기가 나왔네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게 합쳐서 이제 분열기예요. 이게 분열기. 그러니까 긴 간기를 거쳐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여기 있네요. 긴 간기를 거쳐서 짧게 분열합니다. 요게 분열기. 긴 간기를 거쳐서 짧게 분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핵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두 덩어리로 완전히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잘라줘야 되잖아. 두 덩어리로 잘라줘야 되잖아. 이렇게 잘라지는 과정을 세포질 분열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나온 거고요. 자, 간기의 특징입니다. 분열하기 전에 간기 때는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니까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DNA가 복제. 이게 제일 큰 특징일 거예요. DNA 복제. 자, 그 다음에요, 핵이 존재합니다. 분열 전이니까 핵막이 뚜렷이 있고요. 염색체는 핵 안에 이제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염색사.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분열 전기에 돌입합니다. 분열 전기에 돌입하게 되면 핵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진다는 거, 결국엔 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색사가 뭉쳐가지고요,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염색사 자체도 굉장히 얇은데요, 그 염색사의 형태로 분열할 수가 없어요. 막 정보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야. 끊어지고 해서. 그래가지고 뭉쳐진 덩어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염색체 형태가 돼요. 예. 자,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뭉치는 이유는 뭐 굳이 물어보자면, 예, 분열할 때 정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진 형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 형태가 된다라고 돼 있죠.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간기 때 만들어진 DNA 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 복제. 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핵분열이 일어나면 양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방추사가 이제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기 때는요, 중앙에 배열을 싹 할 거예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고 방추사들이 자라서 각 염색체에 딱딱딱 달라붙습니다. 딱딱 달라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제 양쪽으로 끌고 가려고. 어쨌든 중기는 세포 중앙의 배열이라고 봐두시고요. 염색체의 숫자나 모양 관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관찰이 정말 쉬워지죠. 그래서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랬는데 단점은 시간이 가장 짧아요. 중기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관찰하기 너무 좋은 시기인데 그 시간 자체가 매우 짧다. 아쉽죠. 자, 그 다음에 후기입니다. 이제 양쪽으로 염색체가 찢어질 겁니다. 후기 때 중앙에 배열된 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지면서 양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 네. 자,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 분리는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염색 분체 분리. 염색 분체는요, 자기들끼리 같은 거라고 그랬죠. 여기 대문자이면 여기도 A, 여기 소문자 B면 이쪽도 소문자 B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는 같은 놈끼리 분열이 되니까 동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동형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수, 얘는 동형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염색체 여기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네 개. 염색체 숫자 4개. 분체가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끌려가죠. 여기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4개씩이라고. 4개씩.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안 변해요. 동형 분열을 하면. 모양은 달라지겠죠. 모양은 달라지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저기 분체 형태가 아니잖아요. 분체 아닌 게 하나, 둘, 셋, 넷. 4개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분체 형태로 4개가 있었죠. DNA 복제 때문에 분체가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도 한 개고요. DNA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분체가 돼도 얘도 한 개예요. 얘도 한 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중앙에 있는 요거를 동원체라고 하는데, 동원체의 숫자, 요 숫자가 염색체의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 다시 핵막이 나타나나 봐요. 핵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핵막이 나타나서 2개의 핵이 만들어졌어요. 염색체는 풀어져서 염색사가 되겠죠.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돼서 2개로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질, 세포막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함입이라고 합니다. 함입. 이렇게 안쪽으로 쑤시고 들어가면서 끊어져요. 세포막 함입. 그런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판이 중앙에서 만들어집니다. 세포판 형성. 그래서 이 세포판이 양쪽을 싹 가르죠. 나중에 이 세포판은 2개의 세포로 나뉘어지면 세포벽으로 이제 분화가 되겠죠.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2개로 나뉘어진다. 세포판이 형성되면 식물세포,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 동물세포. 자, 이걸로 동식물 구별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똑같은 새끼예요.
처음 나누어질 때 그 크기만 조금 작을 뿐이지 염색체의 숫자나 모양 이런 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체세포 분열하면은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애들,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든 거예요. 클론 알죠? 자기하고 똑같은 거 만든 거야, 2개. 그 결과 세포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몸집이 커집니다. 숫자, 중요한 건 세포 숫자예요. 숫자가 많아야 몸집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생장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재생 과정도 관여하죠. 상처 다치면 이제 아무는 거, 수명이 다한 죽은 세포 보충하는 거, 이런 것들. 도마뱀 같은 경우는 뭐 재생 능력이 탁월하니까 꼬리 잔류도 새로 자란다 라고 나왔네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체세포 분열은 뭐다? 한 개의 세포가 몇 개의 세포가 된다? 2개의 세포가 된다. 한 개의 세포의 염색체가 46개면 요 나뉘어진 각각의 세포도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 2개를 만든 거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체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분열은 동형 분열이다.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문제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생식세포 분열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로 돼 있죠. 감수라는 말은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이 새끼는 하나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 세포 분열을 2번 해요. 2번. 한 번에서 2개 만들죠. 바로 또 한 번 해요. 연속으로. 아이고, 뭐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세포를 쫙 만들어 버려. 여기가 한 번 분열했고, 여기는 1회 분열이고, 여기는 2회 분열이고. 그러니까 분열을 그냥 순식간에 2번을 해요. 2번에서 4개의 세포를 만드는데, 요 놈들의 염색체 숫자는 23개예요. 반으로 줄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숫자는 23개. 자, 처음에 한번 분열할 때 이미 23개로 이제 줄어들긴 해요. 이렇게. 자, 염색체 숫자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입니다. 감수 분열, 여기 나왔네. 염색체 숫자가 원래 세포의 절반, 처음 세포 절반인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 감수 분열 과정은 처음에 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기를 지나서 이제 분열에 들어가는데요. 분열이 끝나고, 한 번 분열 끝나고 간기가 없어요. 바로 그냥 연속적으로 2번 분열합니다. 간기를 거친 후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끝. 이렇게 하고 종료. 완료죠. 완료.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해요? 분열이 계속 일어났죠. 하나가 체세포 분열에서 2개가 됐어. 자, 또 간기 지난 다음에 각각이 또 분열을 해요. 이렇게, 그죠? 또 간기 지난 다음에 또 분열해요. 또 계속 분열한다고, 이렇게 성장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 감수 분열은요, 딱 하나의 세포는 한 번 분열하고 즉시 또 분열을 해서 요렇게 정자나 난자를 만들고 끝, 이렇게 하고 종료해요. 얘는 더 이상 분열 안 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 그럼 요런 세포가 또 많겠죠. 우리 몸에는 정소나 난소에는 요런 세포가 많겠죠. 또 다른 놈이 또 분열을 하고, 또 다른 놈이 분열하고, 각각 분열하는 거야. 각각. 그래서 감수 1, 2 분열 후에는 종료. 그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자, 감수 1분열 갑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므로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감수 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라고 나왔네요.
분열 후에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라고 나왔네.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제 간기가 끝났고요. 간기 때 여기 이제 간기가 있으면 간기 때 이제 DNA 복제가 됐겠죠. 자, 정기가 됐네요. 똑같이 핵막이 사라지고요. 예, 그 다음에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염색체가 나타나죠. 나타나는 염색체들은 이렇게 분체 형태예요. 예, 이렇게 생긴 분체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옆에 이제 짝꿍 있단 말이야.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요놈들이 붙어버려요. 이가 염색체가 이때만 나와. 이때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요거 언제? 제1분열 전기 때만. 그러니까 원래는 짝꿍이야. 짝꿍끼리 붙어버렸어. 여기 이가 염색체야. 자, 염색체 개수 실 때는요 똑같아요. 여기 1개, 2개, 3개, 4개. 얘 지금 4개짜리 표현해 준 거예요. 얘 염색체 숫자는 4개, 4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가 염색체가 어쨌든 만들어졌어요. 상동끼리, 짝꿍끼리 붙었어요. 예, 중기는 그 짝꿍끼리 이제 붙은 놈끼리 중앙에 배열합니다. 염색체 숫자 4개예요. 자, 후기는요. 붙었던 짝꿍이 떨어집니다. 예. 붙었던 짝꿍끼리 떨어져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여기 그럼 몇 개예요? 2개? 이쪽에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2개로 나뉘어질 예정인 거예요.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 상동 염색체는 뭐예요? 유전자가 같나요? 안 같죠? 이쪽 애가 대문자 A면 이쪽은 소문자 A. 뭐 대문자 A가 올 수도 있지만 소문자 A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2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 분리는 2형 분열. 2형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요. 염색체 수 반감. 이렇게. 자, 당연히 2형 분열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감수 제1분열에서만 나옵니다. 예. 상동 염색체가 들러붙은 이가 염색체가 여기만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후기에는요, 후기 나뉘어지고 말기가 되면 다시 핵막이 나타나고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2개의 세포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나뉘어진 세포, 딸 세포들은 이미 염색체 수가 지금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관계 없어요. 바로 제2분열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제2분열 전기가 되니까 핵막이 또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 등장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가 염색체 같은 거 없어요. 앞에서 배운 체세포하고 똑같이 돼요. 중기 때 중앙에 배열. 여기 상동끼리 중앙에 붙지 않고 중앙에 그냥 배열을 하잖아요. 후기 때는 염색 분체 분리. 동형 분열이 일어나요. 동형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 숫자 변화 없다고 했죠. 자, 여기 염색체 숫자 2개, 여기도 2개.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죠. 예, 각각 어쨌든 2개예요. 각각, 그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말기가 돼서 또 끊어지면은 2개, 2개. 변함이 없어요. 염색체 숫자는. 알겠죠? 4개의 딸세포가 전부 다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차이를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분체 형태인데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DNA 양은 줄겠죠. DNA 양은. 자, 여기 DNA 량이 한 가닥, 하나, 둘, 2라고 하면 요 놈의 DNA 량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염색체 한 개당 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DNA 량은 줄어요. 각각의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DNA 량은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염색체 숫자는 변함이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원래 모세포의 염색체는 46개였는데 4개였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얘가 생식세포가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만나면 2개 만나면 다시 4개가 된다. 맨 처음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수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숫자가 원래 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부모의 생식세포가 한 개씩 결합,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하게 되면
수정에서 생긴 자손의 염색체 숫자는 부모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를 이어도 자손의 인간의 염색체 숫자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가 46개, 모가 46개, 부가 생식세포 만들어 정자라고 할게요. 정자 23개, 정자. 엄마는 난자 만들겠죠. 난자 23개. 둘이 만나면 자식이 태어나요. 자식의 염색체 숫자는 46개. 똑같다 이런 얘기죠. 4번 체세포와 감수분열의 비교. 체세포는 분열 횟수 한 번 일어납니다. 한 번 끝나고 간기, 또 한 번 하고 또 간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감수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하고 종료. 자, 만들어진 딸세포 2개, 감수분열은 4개 만들죠. 자, 체세포 분열은 이가 염색체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서만 만들어져요. 제1분열 전기 때 꼭 외우세요. 제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고요.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 숫자 변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46개, 그래, 46 사람이라고 따지면 그죠? 그대로 46개에서 46개로 변함없고요. 감수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정자나 난자는 46개에서 23개짜리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감수분열까지 살펴봤네요. 잘 본문 훑어보시고 뒤에 문제 풀어보시고 뭐 수업 중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까지 문제가 맞네요. 자, 23초까지군요. 자, 여기까지만 체세포 분열 알아봤네요. 고생들 하셨어요.